그럼 우리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화우의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모시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굉장히 이제 좀 핫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우선 좀 쉽게 설명드리면 혹시 김도희 앵커님은 기후변화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최근에 이제 환경 위기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니까 그런 기후 위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네. 네, 예를 들면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평균 기온이라는 게 상승하고, 그럼 작년에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여름철의 고온, 그다음 폭염, 그다음 집중호우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제 기상 현상이 보통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산화탄소라는 그 물질이 이 온실가스이면서 그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보통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는데요. 올해 1월에 이제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과 이제 전문가 모두 이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이제 환경 이슈라고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RA라는 법안도 이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이제 있다고 그렇게 소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IRA라는 법안도 그 일환으로서요. 미국에서 이제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 그런 법안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관련해서 이제 그 법안을 통해서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법명이 붙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회에 이 IRA 관련 법안들이 나와 있지만 좀 이제 계류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책이 좀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 이런 좀 시선이나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적이 일부 타당한 면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 EU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과 정책들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올해 1월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법이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전략이라는 국가 계획도 기본 계획도 이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법 노력과는 또 별개로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집행되고 실행이 되려면 또 이제 정부의 어떤 노력, 의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법과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이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의지, 계획이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과 조직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정책이 우선순위가 이 기후변화 관련된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내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이 가장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IRA라는 법안이요. 국내 경제와 산업, 특히 이제 수출 관련된 기업들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또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그런 큰 규모의 기업뿐만 아니라 그 국내 이제 협력업체겠죠. 주로 그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 IRA라는 법안에 의하면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 관련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에 그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세액공제 같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컨대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제 IRA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이제 북미에서 생산한 미국산 전기차라고 하는데,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펼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그런 한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에서 제외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고, 그럼 관련된 협력업체 같은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요. 그리고 국내에 소재한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경쟁력을 또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정부의 어떤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안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왜냐하면 이 IRA라는 법안이요, 이 이면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 등을 포함한 그런 이제 큰 강대국들을 좀 견제하고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만은 좀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외교적 대응과 이제 글로벌한 국제협력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IRA 폐기하기 위해서는 국회, 그러니까 그 의회의 어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그런 큰 리스크를 포함해서 이제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그 앞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화가 이제 글로벌 의제를 부상하면서 금일 좀 논의하고 있는 IRA라는 법안 외에도 EU에서 또 탄소 중립 산업법이라는 것을 이제 발의를 해서 아마도 지난 4월에 유럽 의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자국 보호주의 어떤 정책 기조를 펼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정도 이제 사자성어로 요약을 하면 결국 이제 유비무환하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지 뭐 불태라고 하는데 그 사전에 우리 정부와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서 그런 이제 최신 동향들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들이 잘 어떤 그 수출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한국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잘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